안녕. 오랜만이군요. 제가 이 영상을 찍지 않는 동안 2022년 거까지 제 시험 범위까지 다 이제 미리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내용 정리만 할 겁니다. 그리고 막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자, 20번 바로 볼게요. 20번 내용이 뭐냐면 이거 2021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20번. 자, 너가 외부자이든 내부자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너가 이거든 상관없고 너는 단순히 목소리가 돼야 된다. 어제의 대답에 의문을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돼야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 내부자들은 볼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볼 수가 있다. 문제에 대해서 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부자들이 이런 외부자의 관점을 채택을 하게 된다면 조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은 너가 만약에 너의 조직을 외부자의 관점을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럼 너는 너의 직업 향상, 커리어 향상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경력 발전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20번 지문이었죠. 21번. 자, 비상사태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비상사태는 너가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 비상사태인데 근데 너가 이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재난 대비도 할 거고 재난 예행 연습 즉 리허설도 할 거야. 근데 얘네 둘이 같지 않다는 걸 이 지문이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재난 예행 연습은 실제 재난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 그럼 이 재난 대비는 나 아직 잘 이해를 모르겠는데 뭐랑 비슷하냐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마라톤 연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마라톤 연습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뭐 높이뛰기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고 우선 얘는 전체적 26마일을 얘가 원래 마라톤 경기를 할 때 달리는 건데 전체 다 달리지가 않아. 26마일 다 달리지 않고 그리고 조금만 달린다. 그리고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몸을 만든다. 그리고 지구력을 향상을 시킨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실제 경기를 뛸 때 어떤 기후 조건이 오든지 어떤 레이스, 뭐 경주 이런 것들이 오든지 아무 상관없이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잘 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난 대비와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게 21번 지문이었어요. 22번 볼게요. 우리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근데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보호론자들이 말을 하는 굉장히 환경보호론자들이 말을 하는 것. 그게 뭐였지? 생태계 파괴를 우리가 생태계 파괴를 낮춰야 한다. 생태계 파괴를 조금만 해야 한다라는 환경보호론자들의 논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자연의 균형이라는 논리가 있었어. 근데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이 지문이었지. 그러면은 자연의 균형은 왜 잘못됐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우선은 자연의 균형이라는 거는 인간이 절대로 개입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간들은 절대로 개입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연 그대로 알아서 이 상태, 이 셀프 이거 혼자서 이제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거 혼자서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얘는 그래서 정적인 상태를 기본으로 뭐라 하지 그거를? 기본으로? 기본값 뭐라 하더라? 어쨌든 그거를 이제 이걸로 논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왜냐? 자연, 생태계는 역동적이기 때문이야. 역동적이다. 그리고 아무리 이게 역동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 수명에 비례를 해가지고 하지만 그것 또한 언젠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뀌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였지? 언젠가는 바뀌기 마련이다.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구도 역동적이고 지구에 살고 있는 이런 생물들의 생활 방식도 역동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 지문이 말을 하는 거였어. 이거 약간 좀 어려운 지문이었죠. 23번 볼게요. 이거는 창의성이네요. 자, 근대 과학 시대 이전에는 창의성이라는 게 신으로부터 유래를 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였지? inspire 이 단어 자체가 어디 어르지? 아랍어였나?
라틴어죠. 그래, 라틴어. 라틴어로 신이 숨결을 불어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 사람들이 영감을 받는 그 순간이 약간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그 신성한 순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닮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유래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라토랑 플로틴이 뭐라 설명을 해. 뭐 시인들이 뭐 신으로부터 유래한 게 아니면 그건 의미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 때문에 옛날에 이 시대 때는 그 그래. 예술가들의 일이 단순히 직업 근데 이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었고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을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야.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네가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정말 이 높은 곳에 있는 이데아라는 건 아름다운 곳이 있잖아요. 이 이데아를 좀 흉내내는 그런 그것밖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술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직업이 뭐 하는 직업이었냐? 예술가들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정확성과 그리고 우리가 이데아 같은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 이런 것들 약간 얘네들이 알아서 좀 합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연을 표현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근대 과학시대 이전에 창의성은 신으로부터 온 거였고 예술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였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헬로 헬로. 자, 그래서 24번 볼게요. 아하. 그거죠. 자, 일부 과학자들은 약간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그게 뭔가 한번 봤더니 좋은 가설은 기억 안 나는데 이거? 좋은 가설은 무조건 맞는 거다. 맞는 가설이다. 라고 잘못 착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지문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자, 만약에 너네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없다. 근데 이게 새로운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왜냐? 하면은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미개척 영역으로 가야 된다. 미개척 영역으로 알아서 잘 가야 되고 여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 못 찾을 수도 있잖아. 괜찮다. 못 찾을 수 있어도 괜찮다. 오히려 여기서 더 잘 모든 것 좀 좋은 것을 새로운 것을 알 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지문이었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설을 여러분이 검사하기 보전에 그거 사실이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설을 검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새로운 지식을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생각했는데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탐험가로서 하고 과음에 들어갔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좀 많이 나오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그것은 연구가 아닐 것이다. 이런 미개척 연구에서 예측이 틀려도 괜찮다. 실수를 저지른 것이 허용이 된다. 베티가 말했듯이 연구는 막다른 길을 골목길을 올라가는 관리다. 정말 어쩌고저쩌고 말했어요. 다 정했네요. 29번 볼게요. 자,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 포용성에 대해서 말했었지. 자, 오늘날 우리 조직, 리더, 가족 이런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가치. 공통적인 가치가 뭐냐? 포용력이다. 왜 포용력을 원하냐? 바로 이 포용력이 협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협동을. 하지만 현실은 이것과 반대다. 왜냐? 현실에서는 막 권력자, 돈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이긴 하나요? 지식이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절반은 잘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모든 결정을 모두 결정하고 모든 상황을 다 판단을 하고 혼자서만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개입을 무시를 하죠. 배타성을 초래를 합니다. 배타성을 초래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무시를 해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연구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천재들이 아무리 천재들이 있어라도 이런 배타성보다는 사람들이 협동이 중요하다. 이런 게 더 낫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듣게 되고 혈기체가 현명하게 통해 발견된다 라고 말을 한 게 여기서 어쨌든 맞네. 아니 내가 지금 이거를 이틀 전인가 뭐 처음 보는 거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다음 30번. 이거 카메라 관점이었죠. 자, 우리가 객관적인 객관적 관점. 이거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존 포드. 이 사람의 카메라 철학이라는 걸 봤었어요. 이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카메라는 카메라는 창문이고 그리고 관중들은 이 창문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런 창문 효과 만들어내는 걸 카메라 이론이라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 창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밑에 쭉 나왔지.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 간의 거리가 있어요. 심리적 거리가 있어야 되고 카메라 인간은 되도록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가장 평범한 것을 사용을 해야 되고 뭐 어떤 논점을 담지 않아야 되고 그냥 찍기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쭈르르륵 나와. 쭈르르륵 나와. 그래서 그게 끝이야. 여기서는 이거 말하고 싶은 게. 객관적인 관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정적인 카메라 많이 사용해야 되고 배우와 사건에 집중해야 되고 객관적인 카메라와 대상 간의 감정적인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되고 감동을 자연스럽게 카메라 각도 사용해야 되고 논평이나 해석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은 냉담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끝이야. 그냥 이 지문에서 끝이야. 이 지문이 어찌 보면 제일 간단한 지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약간 좀 그렇지. 그래서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그냥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지 대체? 존 폴드의 카메라 철학은 객관적 어쩌고를 뭐 대변한다?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찾아볼게요. Exam for you. 수능 제가 이거를 작년에 가입을 했죠. 복급이 아니라 지문 분석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2021년 3월 들어가면은 딱 나와서 받은 자료가 한 4번은 받은 것 같은데 바로바로 꺼버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다운은 하지 않죠. 이게 몇 번이냐? 30번이죠, 30번. 30번. 객관적 관점은 폴드의 카메라 철학처럼 단지 기록하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객관적인 관점은 폴드의 카메라 철학처럼 단지 기록하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단지 기록하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객관적 관점이랑 존 폴드의 카메라 철학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이다. 31분 볼게요. 넘어갈게요 그냥. 몇 분 지켰지? 12분밖에 안 됐네. 뭐지? 이게 정말 복습을 할수록 시간이 줄어간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한 20분, 30분 걸렸거든요. 어쨌든 DNA. 자, 이 질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명 오케스트라, 아주 멋진 가장 최고의 그런 교향악단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악기에는 사냥 DNA가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기가 싫어졌어. 왜냐하면 얘네가 쓰고 있는 이 악기들이 뭐로부터 유래를 했다? 동물의 뼈, 천 이런 거 아니면은 동물을 이제 컨트롤 아래 두기 위한 그런 도구 이런 것들에서부터 유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적인 교향곡들을 듣고서 날카로운 공격성이나 아니면 위협을 당할 만한 어쨌든 이런 대단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이상한가? 아니다. 당연해. 이거 약간 서리법이죠. 이상한가? 안 이상하잖아. 근데 그냥 묻는 거야. 이상한가?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토벤 어쩌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멋지고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너네는 사람의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리를 사용을 해. 소리를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약간 좀 힘을 중요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배의 원천으로 공격적인 힘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랑 지배의 원천 demonstration of 아니지 원천 source of demonstration이 맞나 그게 dominance야 병이 바보야 dominance demonstration은 뭐였지 그럼 쳐봐야겠다. 되도 않는 걸로 막 이것도 갖다 붙이고 demonstration은요 설명, 입증, 실증 이런 거라네요. 이거는 거기서 나왔죠. 그 학생들 가르치는 질문에서
근데 제가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고 있네요. 자, 바로 뒤에서 나와요. 32번에 demonst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기억하기 어려워가지고 외워놨는데 이거를 지배라고 착각을 했어요. 자, dominance가 지배다. 32번 바로 갈게요. 32번 뭐였냐면은 이제 뇌에 자극을 주는 거 얘기했어요. 자, 우리 뇌는요 발달이 되었어요. 어떻게? 예상치 못한 이벤트를 잘 기억을 하도록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 이것들이 기본적인 생존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주디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었지? 신경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그럼 이거를 학습에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결론이, 이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뇌 자극, 이것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염려에 두고서 뇌 자극을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봤죠. 어떤 예냐? 학생들이 만약에 노출이 돼. 어떤 상황에 뭐였지? 그건 기억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열정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실제 실현이 뭐냐면 직접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직접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만약에 학생들이 뇌에 자극을 받는다면은 이러한 경험들과 뒤를 잇는 정보들을 이렇게 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이런 교실에서의 능동적인 정보 발견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정보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작동 기억에 있던 그런 기억들을 이제 전두엽, 인지적인 수준에서의 이제 기억? 뭐였지? 고도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이렇게 생각을 넘기게 된다. 즉 결론이 뭐였지? 결론은 뭐였지? 그래. 그래서 뭐였지? 세 가지였는데. 그 인지적인 뇌 자극? 기억 안 나. 봐야지 뭐 그럼. 주의를 이끈다. 새로움에 대한 선호. 이게 주요 포인트였죠, 문제에서. 새로움에 대한 선호. new preference. 선호가 더 짧네. new 선호.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것은 주의를 이끌고, 그리고 뭐 지각 체계를 발전시키고 호기심과 탐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준비를 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 32번 지문이었어요. 이제 기억이 나네. 자, 33번 뭐였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지노동. 이거 개 쉬운 지문이었죠. 진짜 개 쉬웠는데 뭐였냐면 사람들은 옛날부터 연구에서 입증이 되는데, 사람들이 옛날부터 인지 노동을 분담하려고 했었어요. 인지 노동 분담을 하려 했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가 요리사고 네 친구가 소믈리에야. 근데 어떤 이웃이 와가지고 야 저기 존나 좋은 와인이 있대 라고 말했어. 그럼 네 옆에 친구가 소믈리에가 있는데 네가 굳이 이 와인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기억을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여기도 약간 서리법이 쓰였어. 너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그리고 네가 마무리한다 해도 네 친구가 더 잘 기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 지문의 끝이야. 이 질문 정말 쉬워. 하지만 나는 못 맞췄지. 왜냐면 난 빡대가리니까. 잠깐만, 이거 작년 질문인가? 그랬던가? 이번 질문인가?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몇 년도 거였지? 아니야, 이거는 작년 거였던 것 같아. 그럼 나 보지도 않았는데 진짜 뭘 기억한 거지? 그리고 이게 2021년 거였고 이게 2022년이지? 맞네, 이게 이번 문제 바꾼 거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2022년이에요. 2022년. 자, 21번. 그래, 피쉬가 우리 거지. 자,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런 여기 보스니아도 그리고 뷰리얼 이런 사람들은 연구를 했대. 어떤 연구야? 애들 생각이 동화랑 개같이 비슷하다. 어떤 동화요? 피쉬 동화. 이런 피쉬 동화랑 이 동화가 이야기할 때 그 동화가 아니라 똑같이 된다. 동화 같을 동자죠. 같을 동자.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한자. 같을 동자 써가지고 동화 같이 똑같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이제 생각과 비슷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줬죠.
자, 입력. 연구원들이 학생들에게 뭐를 입력했지? 자, 지구는 둥글어 라고 말했어요. 학생들이 어떤 대답을 내놨냐? 그러면 지구가 둥근데 나는 여기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팬케이크처럼 생겼나? 라고 말을 했어. 근데 다시 한번 입력했어. 아니야, 지구는 구 모양처럼 둥글어. 그러니까 애들이 구 모양처럼 둥글다. 그럼 이렇게 생기긴 한 걸 텐데 우선 내가 서 있으니까 여기에 이런 발판이 있을 거야. 아니면 여기 이렇게 반판이 있을 거야. 자, 이런 것들은 이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 자기가 겪은 경험들의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근데 이게 실제 지구랑 같진 않지 않아? 실제 지구랑 같진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새로운 정보를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기존 견해에 통합을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지문이었어요. 21번. 자, 30번. 정상과학에 대해서 말했네요. 정상과학. 이 지문 좀 어려웠어. 자,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할 거야. 야, 모든 어떤 완벽한 패러다임을 해도 이게 평생 동안, 안 보이네. 평생 동안 문제를 안 맞닥뜨릴 거냐 하면은 아니지. 어떤 문제가 날지는 아무도 몰라. 문제를 언젠가 마주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때 정상과학, 키워드가 나오지. 정상과학.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니까 최대한 원래 패러다임에서 변화를 줄여. 변화를 줄이고 그런 상태는 얘네를 해결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건 약간 보수적이지. 그래서 변화를 가장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 문제를 해결할 때 변화가 가장 적은 거를 성공적인 실험이라고 했어. 성공적이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즉 이게 뭔 소리냐? 이 정상 과학자들은 원래 기존 패러다임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의문을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변화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뭐였지? 뭐 기억이 나지 않아. 변화, 성공적, 기억이 나지 않아. 나 지금 대가리가 안 굴러가가지고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잠재되어 있어. 잠식되어 있는 거지. 어쨌든 그래, 성공적인 과학이라 했어. 그래서 만약에 기억났다. 천재인가 봐. 어쨌든 만약에 얘네들이 실험을 했어. 근데 이 실험 결과가 기존 패러다임이랑 맞지 않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 정상 과학자들은 내 실험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지문이었지. 자, 32번 볼게. 어머, 벌써 22분이 지나갔어. 하지만 저장 공간은 40분까지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유롭네요, 좀. 자, 32번 볼게. 이거는 뭐 내 기억력 이런 거랑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봐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여기서 예시가 존나 크게 나와. 우리는 이 기억도 가져야 되고 저 기억도 가져야 되고 이 기억도 가져야 되고 하는 예시를 나눠. 근데 봐봐. 우리가 자동차로 운전을 할 때는 뭐 신호를 보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소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을 보니까 내 목소리도 작게 들리던데 과연 저 소음이 들릴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래서 뭐 이것들 이런 기억들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정신적인 활동을 하고 뇌 세포를 활성화시킬 때면 우리가 나는 신호 기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쪽 기억을 가져와야겠어. 이쪽 신경을 활성화시켜야겠어. 하지 않잖아. 인지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야. 의식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게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얽혀 있어. 막 얽혀 있어. 이거 그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은 차이가 없다고. 어쨌든 이렇게 기억하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막 이게 막 기억혀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경험을 뭐 이렇게 시끄러운 걸 본데. 어쨌든 경험을 강화를 시킨다. 뭔가 좀 순서가 이상한데? 정신적 활동들은 의식적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종합을 시킨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이랑 생각하는 방법이 비슷하지 않다. 같지 않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뒤에 있어가지고 알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 사실 이 지문이 잘 이해가 안 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 강화라는 기억력 기술 이런 것들은 특정 기억력만 강화를 시킬 뿐이지 전체적인 기억력은 강화를 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기억력을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으로 얽혀 있고 뭐 막 이렇게 뭐 다 개별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다 모였기 때문에 뇌 전체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냥 결론적으로는 그냥 뇌 전체를 사용해야 된다. 기억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 몰라 뭔 개소리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짜증나게. 어쨌든 뭐 그렇답니다. 아 나 그만하고 싶어. 근데 해야 돼. 아 너무 싫어.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 보이나요? 개 뜬금없긴 한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가 팬츠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어떻게 생겼더라? 저는 팬츠예요. 아, 보기 시끄러운 영화를 보냐? 어쨌든 저는 팬츠인데요. 요즘에 이세돌이 너무 재밌어요. 어쩌라고. 그냥 아무 개소리나 할게요. 어제 아니 제가 요즘에 좀 약간 이 영상을 누가 보기는 하나? 안 보잖아. 나 혼자 뻘짓하는 거라고. 나는 이 학창 시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기기가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인생을 재밌게 살아보려고 하기라도 하는데 이걸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아 지금 얘가 뻘짓을 하고 있구나 얘 뭐 하는 애지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안 울어요. 댓글도 막 달아가지고 막 뭐 하세요 님? 이런 것도 이게 달아주면은 유튜브 댓글 달렸다 개신기해 하면서 나도 영상을 재밌게 찍을 텐데 물론 사람들이 없는 거 이해를 합니다. 조회수 한 2회? 한 3회? 아 근데 실제로 많이 좀 찍히면 당황스럽긴 해. 내가 그 제막매가? 아 근데 뭐였지? 그거 올렸는데 조회수가 한 6회인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나는 진짜 이걸 누가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냥 나 혼자 뻘짓하는 공간이라 생각을 했거든. 근데 6회? 이게 찍혀 있으니까 좀 쪽팔린 거야. 아니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보려고 나 진짜 누가 볼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 왜냐면 누가 보겠어 이거를. 낙타도 안 들어와 그런 제목에 그런 썸네일이 있으면은. 근데 들어와서 봤길래 좀 쪽팔렸다. 근데 하필 그 영상이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가장 침착한 상태로 찍은 걸 약간 다행이라 해야 되나? 아니 근데 뒤에 가서 개뻘소리 했던 거 기억하는데 어쨌든 벌써 27분이야. 미안해. 여러분 그거 봤어요? 느그봄 4K로 나온 거. 비즈니스 킴님 노래를 잘 부르시더라고요. 반했습니다. 단다볼린이 어떻게 생겼더라? 기억이 안 나. 이거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던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안 생겼는데. 기억이 안 나. 약간 개 특이하게 생겼는데 머리? 이런 식으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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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공부하기 싫어. 얼마나 했다고. 저 어제도 개같이 잠이나 잤어요. 12시간인가 잤는데 진짜 구라 안 치고. 나는 진짜 내 건강에 문제 생긴 줄 알아서 7시에 잤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난 거예요. 진짜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내가 숙면을 취했다면 몰라. 꿈을 꿨어. 좀비 꿈을 꿨어요. 개 같은 꿈. 좀비 꿈을 꿔가지고 참 공부하기 싫어. 근데 해야겠죠? 어쩌라고요. 죄송해요. 지금 약간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약간 현타와 함께 맛이 가서 그냥 족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짜증나. 구글에 단답벌레를 치면 뭐가 나올까요? 이미지. 고mem 사이퍼가 나오네요.
아니네, 이분 안 했는데. 킬링버스도 안 하시지 않았나? 그냥 썸네일 만든 건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완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린 거랑. 이렇게 내가 중2 때 했던 머리 스타일인데 이렇게 머리가 나오고요. VR차 나바차들은 다 콧대가 참 뚜렷해요. 그리고 약간 맞아, 이분 인상이 이렇게 생겼고 눈이 잘 안 보이네요. 이미지가 작아서. 이렇게 처음이란 건 돌아본 네가 흘렸던 작은 말들. 안 웃고 있는데 이분. 무심한 듯 담아서 나보게. 이게 맞나? 아닌데. 하늘을 봐도 할 수 없어 네가 흐르던 그 계절이 오면 혹시라도 그대가 여기에 인겨울에서 보이는 신기억이 스쳐요. 그댈 본다면 나을까요? 날 붙잡던 손, 날 보던 그 두 눈이 이제는 날 더 괴롭히네요. 참을 순 있죠. 조금 망설이면 어느새 멀리 떠나버릴 것 같아. 아무 생각 안 해요. 이게 무슨 노래냐? 이세돌의 겨울봄입니다. 갑자기 얘가 뭔 개소리 하고 있나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어쩌라고요. 죄송하고요. 우리 이세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둑기사 이세돌 아닙니다. 버추얼 아이돌 이세돌입니다. 멜론 36위였습니다. 레전드죠. 벌써 30분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3개가 나와있죠. 개빨리 해볼게요. 자, 사람들이요, 과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 야, 과학은 그 자체로는 설명이 될 수 없다. 봐봐라. 자, 첫 번째로 무언가를 설명을 했어.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것을 이렇게 끌어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이 두 번째 거는 뭐를 설명하냐? 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가지고 뉴턴의 중력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서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했는데 정작 중력에 대한 건 설명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미래에 가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테지만,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다. 왜냐면은 한 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설명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과학은 그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설명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다음 지문이었어요. 38번. 아, 이거 쉬운 거였어요. 자, 우리 과학 초기 단계에서는 과학자들이 자기의 창의적인 생각을 남기기 위해서 책을 사용을 했어요. 책을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과학적인 발행물들이 발전이 되면서 논문들이 생기면서 여기에다가 자신의 뭐 사역도 해가지고 여기 막 예시들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책이 아직 남아있긴 하다. 그래서 예시로 다윈을 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의 생각을 좀 더 편하게 실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막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런 노벨상을 탔는데 이 노벨상을 타게 된 게 이 책 한 권에 모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논문에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자, 마지막 40번이었죠. 자,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거리, 이게 관계 지표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보단 친구들이 더 가깝고 친구들보단 연인들이 더 가깝다. 이런 거를 말했었고, 예를 들어가지고 너네가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막 존나 빡빡이 사람들이 빡빡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너는 이 사람들이랑 심리적인 거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눈에 마주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반대 생각해봐라. 너가 만약에 이렇게 존나 긴 책상에서 너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너무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머니까 시선을 맞춰가지고 심중의 거리를 줄이려 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너가 이 상황에서 눈을 맞추고 있는 상태에서 너가 만약에 이렇게 가까워진다면 너는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40번의 지문이었어요. 완전 깔끔하다. 완전 다 끝내버렸다. 34분이다. 나 이제 끌게. 안녕.